부동산 간단 부간유.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유입니다. 남양주의 6천 가구 대공급 예고. 왕숙 신도시부터 분양 스타트. 2024년 하반기부터 남양주에 총 6,300여 가구 규모의 공공분양 아파트가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첫 분양은 왕숙 A 원블록 629가구로 시작되며 이후 진접 2지구, 왕숙 2지구 등 다양한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스마트홈 기술과 반려동물 친화 설계, 무인 택배함, 에너지 절약형 조명 등이 적용된 최신 설계가 특징이며 GTX-B 노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교통 호재도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요자는 교통, 분양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신도시 입지지만 분양가가 시세 대비 얼마나 경쟁력 있을지, 입지의 교통 여건이 실제 거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한 포인트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제 AI가 알려준다. 초품화 전세 3억, 지도에서 한눈에 확인. GeoAI 기술을 활용하면 전세 3억 이하, 초등학교 반경 100m 이내 같은 조건을 지도에 직접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기능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기술은 공간 정보와 시간 정보, 과거, 현재, 미래를 결합해 이용자 질문에 따라 최적의 주거 조건을 지도상에 자동 표시해줍니다. 국토부는 이 기술을 향후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V월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향후 도시계획, 교통, 기후, 안전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AI가 어디가 초품화인지, 어디가 교통이 편리한지를 지도에 자동으로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발품 팔며 중개업소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조건에 맞는 지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파트 거래 70% 뚝. 그런데 20억 초고가만 신고가 잔치 왜?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2월 28일 7월 27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72.5%나 급감했습니다. 거래는 줄었지만 20억 원 초과 아파트 중에서는 66.1%가 신고가 거래로 나타나 고가 아파트는 오히려 화랑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전용 85평방미터 초과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 비율이 12.1%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고자산층의 매수세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서울 전용 84평방미터 평균 매매가는 13억 2,666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2% 상승, 서초구는 평균 29억 9,493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전셋값 또한 서울 평균은 6억 8,036만 원으로 전국 평균 대비 3억 8천만 원 이상 높았습니다. 이 기사는 중저가 주택시장은 위축된 반면 고가 주택은 오히려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도권 신규 공급 확대 예고. 재초화는 계속 유지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수도권 내 신규 택지 발굴 작업을 진행 중이며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함께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다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재초환은 유지하겠다고 밝혀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이라는 기존 정책 기조는 유지할 방침입니다. 구룡마을 등 일부 민감 지역에 대해선 정밀 지도를 통한 주택 공급 검토는 하되 개발 강행은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일방적 용도 변경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재초환은 제도 취지를 고려해 유지라는 김 후보자의 발언입니다. 이는 시장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를 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17층도 못 짓는다. 고도 제한 강화에 목동 재건축 빨간불.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가 항공기 안전을 이유로 고도 제한 범위를 기존보다 13km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양천구 목동 등 김포공항 반경 내 재건축 단지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도 제한이 강화되면 아파트 층수가 현재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어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예컨대 수평 표면 60m 제한이 적용되면 약 17층, 90m 제한이면 약 25에서 30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년간 준비해온 재건축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고도 제한 개정이 목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등포, 마포, 부천, 김포 등 수도권 다른 지역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속터미널역 앞 한신설의 플러스 신반포 1천 가구 통합 재건축 본격화. 서울 고속터미널역 인근 한신설의 아파트, 신반포 공전, 현대동궁 아파트 등이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세 단지를 합치면 약 1,000 가구 규모가 됩니다. 해당 단지들은 모두 소형 아파트 단지로 최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분담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신설의 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4개동 414가구 규모이며 교통과 인프라 입지가 뛰어난 곳으로 신반포 18차와 함께 묶여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사에서는 신반포 18차의 경우 조합원이 전용 97평방미터 아파트를 받을 경우 분담금이 약 12억 원 수준까지 높아졌다는 점도 언급되며 이러한 고비용 구조가 통합 재건축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 집값 13억 돌파. 서초는 30억. 전국과 2배 넘는 격차. 왜? 서울 서초구 전용 84평방미터 국민평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약 29억 9,493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평균 13억 2,666만 원의 2.3배, 전국 평균 6억 205만 원의 약 5배 수준입니다. 서울 전체 평균도 전국 평균보다 2.2배 높으며 전세보증금 역시 서울이 6억 8,036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76배 높았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구 27억 5,607만 원, 송파구 20억 7,094만 원 등 고가 지역과 성동구, 강동구, 마포구 등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용산구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울과 나머지 시도의 매매가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원, 경북, 전남, 충남 등 대부분 지역의 평균 매매가는 서울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기사는 국민평형 아파트조차 지역에 따라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차이 나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자 떠난 구미, 방산, 로봇으로 다시 뛴다. 구조 투자 유치 성과. 2000년대 이후 전자기업 이탈로 어려움을 겪던 구미시가 민선 탈기 들어 산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내며 대형 기업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LI지넥스원, 한화시스템 등 방산, 로봇 분야 중심의 구조 2,500억 원 규모 투자 유치가 확정되었으며 올해 만도 3조 8,630억 원, 281건 투자 유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구미시는 방산 클러스터, 우주항공 부품시험센터, 로봇 시범지구 조성 등 신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도 병행하며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 중입니다. 특히 구미는 과거 전자도시 이미지에서 벗어나 방위산업, 첨단 부품 중심의 미래형 제조도시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청년 인구 유출과 고용 위기 극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남 재건축 수주전 후끈. 삼성은 기술, 대우는 속도 승부. 서울 강남구 개포 5성 7차 재건축,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재건축, 시공사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맞붙었으며 시공사 선정총회는 오는 8월 23일 예정입니다. 삼성물산은 장수명 주택 우수 등급 설계를 내세우며 향후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6%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내구성과 구조 안전성,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높인 프리미엄 주택 설계입니다. 반면 대우건설은 조합이 제시한 도급 계약서를 전면 수용하겠다고 밝혀 빠른 사업 추진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조합과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일정 단축에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울시가 장수명 주택에 대해 최대 6%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점, 그리고 두 시공사가 전략적으로 전혀 다른 접근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기술력과 설계 고급화, 삼성, 다른 한쪽은 조합과의 협조 및 속도, 대우를 내세우며 강남권 수주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4만 대 지났던 서소문고가차도 59년 만에 철거, 2028년까지 재건설. 서울 서소문고가차도가 오는 8월 17일부터 철거되며 내년 5월까지 철거 완료 후 2028년 2월까지 새 고가차도로 재건설될 예정입니다. 해당 고가차도는 1966년 완공되어 하루 4만 대 이상 차량이 통과하는 주요 도로였으나 최근 구조물 균열과 콘크리트 탈락 등으로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철거가 결정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고가 대신 지상과 지하를 함께 활용한 입체 도로 체계를 도입해 지상 2차로 플러스 지하 2차로 구성으로 설계, 총 사업비는 약 499억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사 기간 동안 정체와 우회로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43개 버스 노선 우회와 교통 대책이 병행 추진된다는 점입니다. 이 기사는 단순한 철거 소식이 아니라 노후 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도심 도로 체계 개선, 입체 교통 확충 등 서울시의 미래형 교통 인프라 전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